청취자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올리버 트위스트의 낸시 있잖아요. 그 인물 이야기에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아, 낸시요. 정말 복잡한 인물이죠? 네, 범죄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올리버를 도우려 했던 그 마음, 그 갈등이 참 강렬하단 말이죠. 보내주신 글 보니까 이걸 칸트랑 프로이트 이론으로 연결하셨던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. 네, 그 두 철학자, 심리학자의 이론을 빌려서 낸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낸시를 보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반된 목소리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본능이랑 양심 같은 거요. 이게 어떻게 막 부딪히고 또 나름대로 조화를 찾으려고 하는지 그걸 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낸시의 그 선택들을 따라가 보면서 인간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럼 일단 칸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칸트는 우리 본성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봤어요. 그렇죠. 동물성, 인간성, 인격성. 맞아요. 동물성은 뭐 자기 보존이나 종족 번식 같은 기본적인 욕구, 생존 본능 같은 거고요. 이때는 이성, 그러니까 양심 같은 건 좀 배제되는 단계죠. 네.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인간성인데 여기서 이제 이성, 즉 양심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. 네, 본능을 넘어서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랄까요? 이때 양심이 중요해지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이 인격성인데 이건 순수하게 도덕 법칙 그 자체를 따르는 단계고요. 맞아요. 특히 그 인간성 단계가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. 본능, 그러니까 동물성이랑 도덕적인 이상, 인격성 사이에서 이성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태잖아요. 그렇죠. 보내주신 글에서도 칸트의 이성을 양심이랑 비슷하게 보고 있었고요. 네. 그 동물적인 충동하고 도덕적인 이상 사이에 어떤 뭐랄까 갈등지대, 그게 인간성 단계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프로이트로 넘어가 볼까요? 프로이트는 마음 구조를 좀 다르게 봤잖아요. 네. 원초와 자아, 초자아로 나눴죠. 네, 원초와는 그야말로 즉각적인 만족을 막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고 그렇죠. 쾌락 원칙을 따르는. 그리고 초자아는 아주 엄격한 도덕 선생님 같은 역할이고요. 이건 안 돼, 저건 해야 해 하는 내면의 규범 같은 거죠. 네, 부모나 사회로부터 내면화된 도덕률이죠.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현실을 고려하면서 둘을 중재하는 게 바로 자아. 맞습니다. 현실 원칙에 따라서 원초와의 욕구와 초자아의 금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역할이죠. 이게 꼭 우리 안에서 매일 회의가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? 먹어버려, 원초아. 안 돼, 살쪄, 초자. 딱 밥만 먹고 이따 운동하자. 자, 뭐 이런 식. 네,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. 여기서 주목할 게 칸트의 인간성 단계에서 작용하는 그 양심 있잖아요. 그 역할이랑 프로이트의 자아 역할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예요. 아, 정말 그러네요. 둘 다 본능적인 충동하고 도덕적인 이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군요. 네, 다만 이제 칸트는 그 힘의 근원을 이성적인 양심에서 찾고 프로이트는 좀 더 현실적인 요구에 맞추려는 심리적인 조정 과정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죠. 그래서는 프로이트가 혹시 칸트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. 네, 그런 해석의 여지도 충분히 있죠. 시기적으로도 그렇고. 자, 그럼 이제 이 이론들을 가지고 낸시를 다시 한번 만나봅시다. 낸시, 참 밑바닥 세계에서 자랐잖아요. 스스로도 거짓말쟁이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로 자랐다고 말할 정도였죠. 네, 환경의 영향이 아주 컸죠.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자라고 자주 하기도 하고요. 이런 모습은 환경에 그냥 순응하려는 동물성 혹은 뭐 생존 본능에 충실한 원초화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낸시가 올리버를 만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. 맞아요. 자기 안전이 위험해질 걸 알면서도 올리버를 돕기로 결심하잖아요. 이건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선택이에요. 칸트식으로 보자면 동물성을 넘어서 양심의 목소리가 작동하는 인간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프로이트식으로 보면요. 프로이트식으로는 그 위험하다는 현실과 올리버를 구해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 가치 사이에서 자아가 정말 힘겹게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원초화적 생존 본능과 초자아적 죄책감 사이에서 자아가 분투한 결과랄까요? 아, 그렇군요. 특히 그녀가 도움의 대가를 거절하면서 싫어요.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에요. 떳떳하게 생각하고 싶어요.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어요. 네, 바로 그 대사에서 그녀 내면의 그 치열한 투쟁과 결국 양심의 승리가 느껴지죠.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.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
어떻게 낸시의 양심 또는 그 자아가 그런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? 글쎄요. 그래서도 추측하듯이 아마 올리버라는 존재의 순수함이나 그 취약함 같은 게 낸시 안에 있던 뭐랄까 냉소적인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서 내면의 선한 본성을 자극한 거 아닐까.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. 아, 일리가 있네요. 그 순수함이 거울처럼 작용했을 수도 있겠고요.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클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보내주신 글에서도 짚어주셨지만 낸시의 그 극적인 상황이 사실 정도는 달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직장 같은 데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랑 닮아 있잖아요. 맞아요. 개인의 이익이나 안위, 그러니까 칸트의 동물성이나 프로이트의 원초화적 측면과 옳은 일, 공동체의 가치, 즉 인간성이나 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들이요. 네, 그런 순간들 누구나 겪죠. 물론 낸시의 선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그 선택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.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그 갈등 속에서 자신의 내면 목소리, 그 양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썼다는 그 사실 자체겠죠. 네, 맞아요.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. 오늘 이렇게 낸시 이야기를 통해서 칸트와 프로이트의 시각으로 인간 내면의 복잡한 줄다리기를 들여다봤습니다. 본능과 현실, 그리고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, 참 이게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.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 과거에 혹시 개인적인 이익과 올바른 행동 사이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때 어떤 목소리가, 어떤 힘이 결국 청취자분의 선택을 이끌었는지 말입니다. 어쩌면 그 고민의 순간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